김진우 선생님이 발표하시고 한남대 박동현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이 있을 테니까 이 대표자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아주 천천히 해야 돼요.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발표를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서 발표를 짧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성균관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맡은 주제는 언어 선생님과 60만 선생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씌워가지고요. 이 PPT는 발표문을 좀 요약하는 식으로 좀 급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PPT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요 논점은요. 일단 권호설 선생님이 60만 세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60만 세운동 과정에서 권호설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훌륭한 연구들에서 밝혀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의외로 이제 그 60만 세운동 이제 100주년이 가까워오면서 이제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60만 세운동을 더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연구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런 논문들 많이 쓰신 걸 참고를 해봤을 때, 의외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생들의 운동을 더 밝혀내야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천도교와의 관계를 밝혀내야 된다고 한다든지, 근데 의외로 이제 이 운동의 주역이었던 권호설 선생님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등장인식적으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요 주제에 말하고 하는 것은 60만 세 운동에서 권호설 선생님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좀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좀 공청 재건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1925년 12월 이후에 권호설의 행적과 60만 세 운동의 관계, 그리고 이 60만 세 운동을 권호설 선생님이 일으키실 때 어떤 부상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 연구보다 조금 더 깊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논문의 쟁점이 그거고, 이제 이 논문의 목적은 60만 세 운동 전의 권호설의 행적, 그리고 이제 권호설의 운동론과 다른 공산주의자, 다른 사회주의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60만 세 운동에서의 권호설 선생의 역할, 그리고 이제 이 운동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당이나 아니면 다른 공산그룹에서 이 권호설 선생의 운동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정도로 좀 발표를 진행해봤습니다. 공청은 25년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재건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잘 또 알려진 것처럼 권호설 선생님과 김동명 선생님이 이제 재건을, 지도부를 이제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제 4중에 중층 구조 이제 집행위원회를 재건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표면단체 활동과 이제 합법적인, 그러니까 공청이나 당은 이제 비합 단체니까 비밀주의이고, 표면단체 활동은 이제 태어나게 유지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제가 이것 중에서 가장 좀 포스를 맞춘 것은 열람만을 재구축했다는 포스를 맞췄습니다. 소련 용사관을 통해서 이제 국제공산당과의 연결망을 재구축이 됐고, 그리고 김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상해로 이제 망명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특별별 연락부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제 거기와 조직, 연락이 이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또 강다령이 재건한 강당 소위 말하는 당중앙에서도 이제 참여를 했다. 이 부분을 조금 포스를 맞췄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크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권호설 선생님이 고려공산 청년회에 이제 신행수업을 활동을 하시면서 당에도 참여를 하고 상해특별연락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저는 권호설 선생님이 상해특별연락부 취급과 조금 더 가까웠던 관계에 있지 않았나, 그것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만, 고려공산 청년회가 국제공청에 보고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이게 되게
근데 핵심은 공청에서 당을 거치지 않고 특별 연락국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특별 연락국 측에서도 그 권오설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과 공청을 이제 움직여서 국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여기 특별 연락부와 무료공사 청년회가 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성과 사나이 그리고 이제 그 국제공산당의 연락체계 속에서 권오설 선생이 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선정부, 그러니까 그 공청회에서 선정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에서도 이제 선정부 책임을 맡으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선정부뿐만 아니라 기술부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사회주의 교육하고 청년들 이렇게 계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방 조직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방 조직을 제거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인쇄공이나 이렇게 연락 조직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탄탄하게 해서 뭔가 그러니까 공청 제거 이후부터 뭔가 60만 세 운동이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경제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 쪽으로 뭔가 준비하시지 않은가, 그 역할에 그러니까 그 중심에 권오설 선생님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특별연락부라는 임시조직과 공청회 관계 속에서 권오설 선생님이 당에서도 활동하고 공청에서도 활동하고 이제 상해라는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강다령이 책임지서는 당 중앙에서는 본인들이 그 운동의 중추여야 한다고 하고, 근데 상해특별연락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마찰이 있는데, 이때 이제 강다령 중앙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해서 특별연락부를 이제 임시조직으로 뭔가 이렇게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의 마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찰 속에서도 권오설은 역시나 이제 공청회 책임으로서 상해특별연락부를 지지한 것 같다라고 나름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활동도 운동자금도 이제 국제공청에서 나온 거거든요. 국제공청에서 나온 자금을 상해를 거쳐서 이렇게 받아서 활동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특별연락국에서 요구하는 것들, 당에 요구하는 것들을 권오설 선생이 이제 당 중앙집행 위원으로서 이제 주장을 하시고, 또 당 안에서도 선전비 같은 것도 진행하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 말씀드린 게 제가 발표문에 2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핵심은 권오설 선생이 60만 세 운동을 이제 일으켰을 때, 이 60만 세 운동을 그러니까 주도한 시기, 강다령 강중강이라는 논문도 있고, 상해특별연락부와 권오설 선생이 연락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상해특별연락부 측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이랑 권오설 선생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주장들 속에서 상해특별연락부와 권오설 선생이 60만 세 운동으로 가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2장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주장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상해특별연락부라는 곳에서 60만 세 운동의 기초가 됐던 반일민족 통일전선운동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자료인데, 이 불꽃이라는 기간지가 있습니다. 이 기간지에서 여기 민족운동과 사회혁명이라는 글에 이 반일민족 통일전선운동 구상이 좀 실려 있어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련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이제 기울 것 같은 그런 수단을 제외하고 어떤 수단이든 좀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서 민족적 대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조화나 이런 지식인들의 운동을 무조건 기존에 박멸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대척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 운동에 이제 그 능동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그들의 모순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활동들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또 군중들한테, 민중들한테 더 가깝게 접근해야 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유명한 거죠. 천주교 혁명 가서 저거 싫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 사회단체 중앙협의회라고 해서 서울파 공산주의라는 데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거기도 참여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약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강다령 중앙에서는 좀 다릅니다. 약간 좀 중립적이라고 할까? 뭐 그런 민족운동 세력과 이렇게 접점을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한 태도를 갖는데, 좀 그런 부분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선사회단체 중앙협의회라는 곳에 참여하는 것을 당중앙에서 되게 반대하거든요. 근데 좀 이런 것에서 당과 상해특별연락부의 입장이 좀 달랐다라는 것을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오설이 그렇다면 권오설의 반일 민족 통일정선 운동 구상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권오설 선생이 남기신 글들이 편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운동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자분께서 재판 자료를 이제 인용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전략으로서 재판 전략으로서 은폐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판 기록을 좀 100% 신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이라고 할까, 일제의 고등검찰이 자기네들이 돌려보려고 31년에 만든 자료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집 안에 참고자료로서 권오설의 수기라는 게 실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원본은 아니고 그냥 한글로 돼 있는 거 보고 있죠. 그걸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하는 게 실려 있어서 그걸 이제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꽤 긴데요. 그 내용 중에 반일민족 통일 전선 운동 구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그 글에 따르면 권오설 선생은 체포 전에 이미 이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걸 봐서는 앞으로는 이제 일제가 이제 기존처럼 이렇게 악형만으로는 이제 군중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적이 되는 단체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유일전선을 파괴하려고 하는 정책을 우리들이 이제 유일전선을 만들려고 하면 그걸 이제 파괴하려는 정책을 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반 정책에 대응하면서 제기를 하면서 타협적 비협력 단체와 이제 노골적으로 투쟁하는 과거를 버리고 오히려 이런 단체를 혁명성공에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주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특별연락부의 주장과 이 주장이 되게 유사하다. 그래서 역시 제가 이 글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권오설 선생은 공청 재건 이후에 당 중앙보다는 상해특별연락부 주식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오설의 수기 내용 중에서는 그럼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청년 여성들이 이제 지도해가지고 단일화시켜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업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었고 이 노동자들이 가장 혁명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들은 공개단체에 조직하는 게 아니라 비밀리에 조직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민중의 배후에서 뭔가 기회를 얻어가면서 이제 말이나 부수로서 이제 이론만 이렇게 구사했다면, 이제는 운동선의 단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호설의 수기 끝부분에 이렇게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슬로건을 이제 갖고 온 겁니다. 여기 제 첫 번째에 있는 슬로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해 특별연락부에서 서울과 경상북도에서 만든 중앙협회 거기에 이렇게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번호설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중앙협회랑 사단동맹에 참여하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합을 근본정책 실현의 회합으로 만들자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의 통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원칙을 토대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합법적인 중앙협의회에다가 제출해서 그걸 발전시키자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전조선 운동을 전조선의 운동자를 만나는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어쨌든 뭐 하는데 상해특별연락부의 그거가 좀 비슷했다. 그걸 지금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4장입니다. 4장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권호설 선생이 60만 원 운동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60만 원 운동을 했는지 좀 거슬게나마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제시한 것은 앞서 권호설의 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순정이 여기 서가에서 이제 암천 호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때 1층 혁명의 본질에 노력하자, 민족적 혁명을 고시하는 전후의 기회를 이용하자, 그리고 선전의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권호설 선생님이 원래 기존 연구에서는 메이데이나 원래 그런 것들을 이제 기화로 해서 뭔가 이렇게 노동자를 보호하고 원래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단순히 메이데이 운동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권호설이랑 상해 특별연락부에서는 순종 이제 서거 직후에 이미 직전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거 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아예 선정과 중심으로 이용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런 걸 보여주는 수기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적극적인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만 세 운동의 정리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역시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도 있고, 근데 약간 선행연구들을 보면 뭔가 좀 순서도 좀 약간 다르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재판 기록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판 기록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공청회 보고한 문서들도 좀 보고, 좀 여러 가지들을 진단에 이어서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말씀드리면 김단야가 특별연락부에서 김단야라는 인물이 조선으로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권호설과. 그래서 이제 5월 2일에 권호설 선생님이 당 중앙에 관련된 계획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는 국제공청회에다가 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명현 선생님, 토론자에서 정명현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호설 선생의 재판 기록은 이미 안동 국립기념관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훌륭한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게, 거기에 실려있는 재판 기록이, 그러니까 신분 조서가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반인지 모르겠지만 절반 정도는 아직 번역이 안 된 상태로 투서로 남아있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강다령이나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 기록들을 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 글에서는 그러니까 조공 책임교사인 강다령의 재판 기록을 좀 읽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내용인데, 강다령이 이제 잠깐 출장을 가거든요.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5월 초에 오는데, 홍덕유라는
나가는 재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걸 뭐 역시나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좀 나름 포인트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정명 선생님이 밝히신 것처럼 서울 다른 밖에 있던 서울과 부산서울에서는 유심한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논지는 일반적입니다. 상해 특별연락부랑 건설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 관계를 또 설명하려고 선전 인생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상해 특별연락부에서 발행한 재단지 불곳에 이 선전 인생문들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권호선 선생은 재판장에서는 하나 빼놓고 다 본인이 했다고, 다 본인이 자기적으로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는 이제 본인이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불꽃이라는 이 잡지의 실린 글에 따르면 권호설 선생이랑 상해 특별연락부랑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문서들을 작성한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걸로 알려진 학생들의 경문들도 이 불꽃에 따르면 다 권호설 선생님이 준비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PPT를 구성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은 아무튼 권호설 선생님이 선전활동이라는 기술로 활동을 하면서 상해 특별연락부랑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60만 톤을 주고했다. 그리고 권호설이 가지고 있던 통일전선에 대한 주장은 간단한 감정만으로는 좀 달랐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60만 세 운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대중적인 공기가 이거 당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만 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에 대한 평가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저는 이게 건설적인 정치투쟁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건설적인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만 세 운동이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권호설 선생에 대한 조명도 더 할 필요가 있고, 조명을 하면서 60만 세 운동의 의의가 통일전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어떤 거룩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 더 이렇게 밝혀야 될 가치도 있지만, 이 운동이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이제 또 속에서 권호설 선생의 위치, 권호설 선생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한계를 설명하는 그런 나름의 제안을 하면서 두서 없지만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한 이런 것에 제목인데 PPT가 아니라 텍스트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사실 텍스트적인 거는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똑같은 거요. 60만 년 동안 기자가 했었는데 사실 오늘 발표를 안 들려요. 그거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발표문을 보면서 제일 이제 토론자니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적어놓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진행되는데 그게 이제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정의의 운동인데 그 운동 위에서
당과 공청과 그다음에 이제 연락처죠. 상해 뭐 특별 임시 연락 이게 굉장히 일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상해 임시 특별 연락처라고 하는 게 정신 명칭인 것 같아요. 이게 김단혜가 이제 국정원장이 할때 자기 명칭을 이 조직 책임서 자기가 직접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약속해서 그냥 연락처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 개를 따로따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가 뭐 글로 쓰지 않았지만 이게 친목회가 아니고 정의당이고 공산당이고 이게 지금 고려공산동맹과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공산당에서의 문제죠. 이 연락보다는 특이한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25년 12월에 제2차 조선공산당 탄압 사건이 있었고 조국 중앙위원들하고 공청 중앙위원들이 일부가 해외를 망명을 했죠. 그래서 상임을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26년 1월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조직이 만들어졌고 중간에 5월인가요? 아마 이 연락법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질 때부터 임시기구였었고 26년 5월에 지금 2차 상대를 열리고 원래 이유가 됐다가 이제 부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이 실제 있었던 거는 맞고 영향력을 미쳤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자의 기본적인 기존 정부에서 이런 단계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작년에 발표할 때 당연히 이제 그래서 여기 연락처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조금 써놨지만 상해 임시 특별 연락국의 정치 유상이 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발표자가 PPT에는 아마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발표문에 보면 고려공산청문회 상해 임시 특별 연락국 이렇게 써놨어요. 이 조직은 제가 보기에 공청 조직하고 관련된 조직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공까지 다 포함하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좀 했다고 그러면 이 조직의 구성원이 누구고 무슨 게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 얘기를 발표자가 얘기를 하면 이거 하나 물어보는데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발표자가 조공하고 연락부하고 공청하고 세 개의 그룹을 생성을 하면서 정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공의 입장과는 다르게 연락부와 공청이 필요한식으로 했고 그 기저에는 민족통일전선 부사에서 제가 보기엔 대장의 법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차이가 됩니다. 근데 간단한 중앙도 중국 국민단한테 조선국민당 만드는 거 하잖아요. 그거랑 지금 연락부하고 공청시 의견이 다릅니다.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의 문제는 뭐 다룰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거는 언제나 다르면 상내에서 다른 입장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읽으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공과 공청의 민족 통일전선 논의에 차이가 존재했나 했는지에 대해 했는지 그 자체 그리고 만약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조공과 공청의 조직적 관계에서 공청이 독자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정의당 운동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거슬렸다고 하면 좀 그렇죠. 일단 제가 드렸던 상해 특별 연락부가 공청의 수직관이에요.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이렇게 썼는데 이걸 조직적인 상황관계를 보고 설정을 하게 되면 제가 읽으면서 디테일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중증도적인 얘기를 하면 서로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시기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다음에 공산당과 공청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오늘 토론할 때 하다가 작품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맞다
가지 연락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년 12월부터 26년 6월까지 정제되고 세일 정도, 특히 조선 전장전 관련 운동을 어떻게 달아가야 되는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토론문에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발표자님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해 시대의 이상에 대한 것은 제가 이거의 이상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몰라요. 그냥 저는 선행정보나 기차 조서에서 나와 있는 정보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강다령의 강다령의 김찬을 보내는 편지 내용이라든지 조공에서 이제 조공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상해 임시특별연락부가 당과의 뭔가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 상해특별연락부에서는 본인들이 정당한 당의 중앙집행위원으로서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방금 답변이라는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공청의 수직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공청에서 보내는 국제공청으로 보내는 문서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특별연락부에서 이제 공청을 경우에서 뭔가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상해특별연락부의 의견을 받아서 공청에다가 뭔가를 그러니까 국제공청에다가 뭔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료에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수직관계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강다령 당과 특별연락부가 공청의 관계 이 세 개를 각각 나눠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이러한 지적이 되게 그러니까 이런 타당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제 글이 사실 공청 문서 그리고 이제 상해특별연락부 관련된 문서들에 되게 의존해서 글이 구성되어 있고 강다령 중앙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들은 좀 되게 적극적으로 구사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지적해 주신 것대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개를 나눠서 보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지적해 주신 부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제가 당의 입장을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신문조서에 계속 나오는데 강다령 신문조서도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었고요. 제가 오늘 읽은 거는 번호를 대한 부분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읽었는데 강다령 조서도 그렇고 홍남표 조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러시아전 조서도 어떻게든 읽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해야 될 분명인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해보는 입장에서 김진우 선생님이 발표는 굉장히 가능은 아니라고요. 근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임시 상해에 있는 상해 임시는 그냥 망명 집단 정도로 생각하고 강다령 중앙과 언어설 공청, 언어설은 조공이 중앙집행위원회도 하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주로 묘사했는데 수직 관계라는 데는 그렇다고 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진우 선생님의 얼굴에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려고 하는데 쉬기 전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어떤 분이 사진을 넣어주셨어요. 동호가 써있으니까 독일과 관계된 것 같은데요. 스위드 코리아
이번에 천도배가 여기서 공동주차장이기 때문에 회의장이 안 합니다. 이런 좀 이게 거의 뭐 빈사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건드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좋은 교수님의 연구들도 막 도와주고 크게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렸고요. 잠시 10분 쉴 텐데요. 여기 나가셔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꽈배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나가서